제가 매출을 300% 신장하는 그런 매출 보였습니다. 300%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8일 동안에 6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 바이어들하고 만나면서 거기서 느꼈던 이런 것들은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TV도 만만치 않았는데, 또 차원이 다른 또 색다른 어려움. 사실 뭐 인생이 쉬운 건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교육대에서 합격을 하셔서 공고사직을 면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의도적으로 바꾸신 거죠? 네. 내가 청소기팀에 이게 갈 수 있으니 여기로 가겠다. 해서 음. 오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웃지 못할 그런 그 네. 상황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아, 웃으면 다 말하잖아요. 제가 그 청소기 수출팀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면 이제 거래선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오더를 따서 그것이 이제 생산이 돼서 이제 매출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청소기가 이제 해마다 한 두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이 돼요. 제품 개발이 되면 모델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개 모델 정도가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모든 제조업체 그 수출 영업사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서로 매출 목표가 다를 것이고 또 하반기가 되면 한 7월달, 8월달 정도에 차년도 사업 계획을 그 세우기 위해서 하반기 매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의욕도 좀 많았고 욕심도 있어서 그 샘플 2대를 양손에 들고 한 8일 동안에 6개 국가를 제가 그 출장을 나갔던 청소기를 양손에 들고? 네, 양손에 들고 뒤에는 외국을? 백팩을 메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거야말로 수출 역군, 수출 전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박스 하나 크기가 사과 박스보다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완전 풀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양손에 들고. 와. 그래서 이제 그때 갔던 그 국가가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또 한 국가가 인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를 가면서 인도는 워낙 큰 시장이었는데 인도는 또 만나는군요. 거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출장을 갔는데 여기 인도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오다를 하나도 못 땄어요.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도 인구가 거의 2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큰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데 네. 그때는 그 뭐 공항에 들어섰는데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막 그냥 떼거지로 와서 막 그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그 내부 시설 뭐 진짜 그야말로 그 낙후된 그 어떤 그 시설들, 그다음에 그 이미그레이션 그 수속을 밟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돈 주고 이집트에서 한번 당했는데 방글라데시 갈 때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아, 진짜요? 거래선 사장이 제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나왔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1시간 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가 저녁 한 9시 정도가 됐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 거래선 사장이 아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한국 식당이 있으니까 한국 식당 가서 식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차차 그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식당에 갔어요. 한국 식당에 갔는데 그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사장은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경우 한국에 있죠? 와서 여기 한국에 뭐 중국집이나 아니면 한식집에서 이렇게 서빙 좀 하다가 알바 하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방글라데시 가서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치. 그러니 거기서 만든 육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맛이 우리 한국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도 맛있지 방글라데시 않아요? 스타일하고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맛있게 먹었어. 그나마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게 먹었어. 맛은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지만 워낙 허기해졌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9시에 호텔에서 그 아빠스 그 거래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 다카 시내까지 차로다가 한 3-40분 쭉 가는 도중에 배가 막 슬슬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신호가 막 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 진짜 미안한데 저기 잠깐 화장실은 가야 되겠다. 그게 딱 보니까 뭐 화장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달려갔어요. 이제 볼 일을 딱 봤죠. 딱 보고 나서 이제 주위를 이렇게 보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야. 딱 보니까 옆에 물주전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주전자가? 물주전자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에 물주전자가 있지. 고민을 했죠. 설마 그거예요? 그거? 아, 진짜로?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그 화장실에 휴지가 없고 대신에
손으로다가 이렇게 주전자에서 물 받아가지고 그걸로다가 밑을 닦는다는 거를 아. 내가 예전에 한번 그 TV에서 봤어요. 또 고민이 하나 생긴 거야. 이거를 왼손으로 닦아야 되나 오른손으로 닦아야 되나 고민을 했죠. 왜냐면 나도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중동 비즈니스 하면서 듣는 게 있잖아요. 왼손 아니에요? 오른손으로는 절대로 밑을 닦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오른손 상대방 만나서 악수도 해야 되고 밥도 오른손으로만 먹으니까 그러면 왼손을 써야 되네? 어떻게 하지? 왼손에다가 그 주전자로 해가지고 물을 흘려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저 식사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근데 있어서. 창훈 씨 그거 아세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요? 난 그런 기분 처음이야 그때. 비대 느낌인가요 그러면? 약간? 비대보다 100배는 더 좋았어요. 특히 손으로다 음식을 먹는 그런 지역, 국가에서는 반드시 오른손은 그런 쪽에 쓰면 안 된다. 청소기를 어떻게 잘 파셨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싱가포르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베트남은 뭐 1년에 한 번 두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그 가끔 가다가 오다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연간 매출이 50만 불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 지역을 맡고 양손에 샘플을 들고 다닌 그런 노력 덕택인지 제가 매출을 300% 신장하는 그런 매출을 보였습니다. 300%요? 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 중심으로 발로 뛴 게 효과가 있었다는 저는 아직까지도 얘기네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AI가 뭐 발달하고 뭐 인간의 직업까지도 이제 그 로봇가 이제 대신한다고 하지만 영업의 가장 그 근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는 거다. 그러니까 딴 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고객의 상황을 알고 고객의 마음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제품 지식, 상품 지식 무슨 뭐 이런 게 얹혀졌을 때 효과가 쭉쭉쭉 늘어나는 거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발로 뛰는 말씀하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정보만 딱 주면은 영업이 자동 이루어진다? 사실 그러면 영업이라는 직군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죠. 그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나의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친근하게 나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그 밑바닥까지 다 보면서 나를 드러내 보이고 그럴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다움을 느끼고 인간다움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영업 스킬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그 드라이하게 이게 사업을 한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단말기 그 핸드폰을 팔 때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발로 뛰는 영업이었습니다. 그건 또 뒤에 또 그건 또 나중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청소기 300% 매출 신장. 300% 신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은행을 찾았습니다. 몇 천만 원이라도 더 대출을 받아야만 수월하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창고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대우 그룹의 전 임직원분들한테는 대출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대기업 직원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그 대우 그룹이 이게 작은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단돈 2천만 원도 제가 대출을 일으킬 수 없다면, 이거는 말만 허울 좋은 대기업 직원이지, 실제 제 생활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그 당시에 저는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5년도 채 안 됐는데 앞으로 20년, 25년을 더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회사에 있는 것이 나한테 이게 맞는 길인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죠. 그런 찰나에 LG전자 그 모니터 사업부에서 저한테 콜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쪽에서 이런 분을 찾고 있는데 여기 와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했죠. 타이밍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회사에 이슈를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해서 5년 의무 복무 시간을 마치고 그렇죠, 육사를 제대하시고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까불던 시절이 있었고, 여차여차해서 아나운서라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이제 대우전자라고 하는 기업체에 들어와서, 처음 TV 수출팀에서 그 군인으로서의 그 모든 때를 벗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 시점이었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살아가는 방법, 대처 방안, 어떤 처세술 같은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인도 그 거래선의 그 어떤 그 까여진 작본에 의해서 제가 희생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실수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둘 다. 둘 다. 그러면서 제가 그 본의 아니게도 그 어떤 그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발탁이 돼서 그 4주 동안의 그 힘겨운 생활을 마치고 이제 청소기 수출팀으로 와서 그야말로 발로 뛰는 그런 영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방글라데시 국가, 그다음에 그 한 8일 동안에 6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 바이어들하고 만나면서 거기서 느꼈던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후의 어떤 삶에서의 또 불과 5년밖에 안 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피부적으로 느꼈고 그것이 저의 그 하나의 그 큰 신조가 돼서 그 향후에 LG전자라고 하는 커다란 그 집에서 제가 마음껏 그 움직일 수 있었던 그 하나의 그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이제 있는 거기서 그 이제 5년이 쌓여진 거죠. 제가 만약 바로 그 군을 제대하면서 바로 LG전자로 왔으면 아마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기를 완전하게 닦고, 네. 이제 한번 그 훈련 캠프를 한번 갔다 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있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수출이라고 하면 이제 그 쭉 짜여진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죠?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그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선한테 이 제품을 오퍼를 할 때는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인콰이어리를 주고, 그 다음에 거래선이 그걸 보고 나한테 카운터 오퍼를 주면 내가 그거를 받아서 적합성을 판단한 다음에 생산에 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오다를 캔슬하고 넘어갈 것이냐 결정을 하고 생산을 하면 그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하부 작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스 디자인서부터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그 시화공단에 가서 박스 디자인도 하고 거래선 컨펌 받고 생산을 한 다음에 거래선으로부터 뭐 신용장이 됐든 아니면 전신환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먼트를 확보를 해서 물건을 이제 배에다 싣게 되는데 선복습에도 제가 그 항운 회사 여기 직접 컨택을 해서 제가 언제 배를 그 띄우고 싶으니 이때 컨테이너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가격 내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하나하나 하셨구나. 예,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대우전자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수출이라고 하는 업무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이구나. 특히 거래상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그런 거를 볼 때 내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구나.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그 상인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비즈니스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 5년이라고 하는 대우전자에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거기서 익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쌓으셔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는 또 다음 편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